저는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광TV를 운영하고 있는 묘장스님입니다. 오늘 보광TV의 묘장 스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이제 우리 스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 태고종에서 수계하시고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현재 김포 보광사 주지 스님으로 계십니다. 신촌에 있는 봉원사가 태고종 총본산이죠? 네, 맞습니다. 법명은 묘장이시고 출가 이전엔 좀 특이한 이력이신 것 같아요. 한국 전통무 선생님이시면서 사주 명리학을 한 25년 정도 공부하셨다고요. 네. 네. 스님, 제가 여쭤볼게요. 어쩌다가 출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출가의 이유가 뭐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안 대대로 그 태고종의 승적을 갖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관심도 많았고 해서 은사 스님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인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특히 거의 대부분 형사사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로 마주하는 분들은 되게 어느 분이 오더라도 또 누군가를 증오하고 이런 관계를 많이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누군가를 증오할 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큰 손해를 끼쳤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자기한테 해를 가했다든가, 나를 해치거나 해하는 인연, 이런 게 존재합니까? 네. 제가 이제 명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빨리 알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진이다. 귀문이다. 이게 살의 일종이기 때문에 살은 이제 뭐 몇천 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각자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는 건 원진이나 귀문의 작용도 있고요. 그게 전생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 뭐 그런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이 있는 거죠, 서로에게.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해하는 인연, 악연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또 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와. 그렇죠. 근데 물론 나한테 접근한 사람이 애초부터 악의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지만, 원래 친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다든지,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든지, 그런 것도 그 둘 사이에 뭐 살이 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불가에서는 전생에 빚이 있어서 이제 빚 받으러 왔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거든요. 흔히들 이제 부모 자식 간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살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은 인연빚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또 내 운이 나빴을 때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의 사주의 문제도 있지만 운의 작용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필연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시점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하는 어떤 우연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과의 어떤 필연인가요? 그런 게? 저는 우연보다는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만날 사람은 꼭 만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불가 쪽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찾아 헤매도 만나지 못한다는 게 그 불가의 인연법이에요. 가족 간에도 사기를 치거나 또 가족 간에도 누가 누구한테 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가족 안에서.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밖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떤 자식을 낳으면 집안이 일어나고 어떤 자식을 두면 집안이 망한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모를 망하게 하는 자식은 망신살에 걸려 있는 자식이고요. 또 집안을 흥하게 하는 자식은 장성에 걸려 있는 자식인데 또 장성살을 가진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생부터 굴러서 온 인연들이거든요. 이 가족의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함부로 그 우리 주례할 때 보면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건 정말 인연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식을 어떻게 둬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걱정이 돼요. 좋아서 만나는 건 좋지만 아주 꼼꼼하게 잘 따져가지고 부모님이 어디 가서 뭐 보신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좋으라고 하는 거고, 가족 간에도 반드시 해를 가하는 그 형제가 있어요. 비겁다자들은 재물도 때문에 이제 그 조상 재물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도 좀 그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님, 뭐, 방금 이제 망신살 그리고 장성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혹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망신이라는 거는 그 망할 망자인데 그 한자를 보면 한쪽이 트였어요. 근데 망신이라는 거는 말대로 한쪽이 트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술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되고, 또 내가 내 몸의 한 귀퉁이를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띠로 얘기하면 토끼띠가 호랑이띠를 만났을 때는 망신이에요. 그리고 장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내 에너지가 가장 왕성할 때는 장성인데, 토끼띠가 토끼띠를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아드님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간혹 또 이제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네가 뭐 우리를 잡아먹는 사주라더라 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은 적도 있어요. 네.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딸에 관한 문제는 어떤 연애사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고요. 보편적으로. 아들에 관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니까 형사건에 걸려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 간의 인연은 원래 좋은 인연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고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것은 양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뭐라 그래 상징적인 인물이고, 근데 그건 조상하고도 연관이 깊어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아들이 잘못되면 조상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꼭 아들이 사고를 치면 아버지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꼭 엄마가 따라다녀요. 그거는 음양의 조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 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해하고 또 누구는 해를 입고 이러한 것들도 사주 명리에 나옵니까? 네, 그렇죠. 신강과 신약이 있는데요. 사주 자체가 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약하게, 사람의 체질하고 똑같은 거죠. 뭐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 있고 강골이 있잖아요. 사주도 역시 약한 분들이 강한 분들한테 치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분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의사한테 받듯이 내가 강골인지 약골인지. 운에서 오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주의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이나 운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좀 병약했거든요. 좀 허약하고. 그럼 저는 뭐 신약 체질이라고 치면 네. 그러면은 뭐 지나가다 이제 몸 좋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신강 뭐 그런 그럼 그 사람들이랑 저는 그 사람들 피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맞으실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맞잖아요. 저는 이제 저도 성격이 있으니까. 근데 몸 좋은 사람이 그럼 신강 뭐 강한 아니에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구를 보고 뭐 체급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사주는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저기 끝자락까지. 제가 이제 사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전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거의 90%가 넘고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주가 신강하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신약하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사주라는 것, 이 명리학에서는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렇게 분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약해도 장단점이 있고 신강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등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 어느 사주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이제 나름 명리학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스님, 저는 언제 돈 벌어요가 제가 최대 화두인 것 같아요. 거의 빼놓지 않는 질문. 그러면 저는 이제 재물의 크기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고, 저는 왜 이렇게 남편 복이 없어요? 남자 복이 없네요. 뭐 여자 복이 없네요. 그럼 이성의 어떤 이런 운도 등급을 좀 나눠보고요. 자식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복이라고 그러죠. 그 육친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몇 등급인지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래프를 좀 그려드려요. 당신은 30점이고 이 정도는 뭐 60점이고, 그래서 다 점수를 더하면 보통 3등급 나왔네요. 3등급이요? 아니, 그럼 스님 당연히 뭐 전생, 윤회, 뭐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 뭐 윤회 요런 거, 예. 요런 거 당연히 있다고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현생에서의 어떤 악연, 이게 그 전생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 사람이 여기 미간에 그 아카시아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자기 전생을 기억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왜 우리가 불상이나 뭐 보면 여기 가운데 이제 여기 그 보석 같은 게 박혀 있죠. 그게 이제 아카시아 레코드인데 달라이라마도 이제 그걸 뚫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티벳의 영화에 보면 환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자기 과거에 자기 스승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반드시 전생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오거나 불편한 일이 있어도요, 그거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안 돼요. 돌아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받아들일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환생이라는 영화 저도 그 본 것 같은데, 그 꼬마의 림포체. 림포체. 림포체가 되는 과정이죠, 그게. 그게 어린 림포체를 찾아가는 거죠. 그쵸. 자기 전생의 스승을. 근데 그게 그 영화 보면은 거기에 이제 큰 스님 두 분이 뭘 골라봐라 이런 거 하시고 또 달라이라마한테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으러 가잖아요. 네. 근데 달라이라마가 직관으로 본다. 네. 근데 그게 정확할까요? 저는 당연히 스님이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출가를 했겠죠. 그죠? 그 전생에 쓰던 물건 뭐 몇 가지를 찾고 뭐 마지막에 이제 인가를 받는다 그래요. 그 달라이라마께. 저는 누구보다도 림포체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도 저도 언뜻 제 전생이 뭐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4년 정도 있다가 출가를 결심하게 됐죠. 이건 오컬트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말하는 수리수리 마수리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묘장 스님과의 이야기 다음 편에도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시입니다. 묘장 스님의 보강TV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